임금이 지나간 곳마다 이름이 생겼습니다. 목이 말라 샘물을 마신 곳은 어음정, 백성들이 울며 맞이한 곳은 울마골, 말이 발버둥치다 방울을 떨어뜨린 곳은 방울제. 1457년 여름 17살 소년 왕이 700리 길을 걸으며 남긴 발자취를 후손들은 지명으로 새겼죠.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백길에 오른 단종, 그가 걸었던 슬픈 길 위에는 567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7년 음력 6월 22일 한여름이었어요. 무더위가 시작된 계절에 단종은 창덕궁을 떠나야 했죠. 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어린 임금이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다. 단 한 줄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겼을까요? 수양대군, 자신의 숙부가 왕위를 빼앗았고 사육신이 보기를 꾀하다 처형당한 뒤였어요. 이제 단종에게 남은 건 유배뿐이었습니다. 창덕궁을 나선 단종 일행은 경기도 여주를 지나 남한강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원주 흥원창에 도착한 후 뱃길을 바꿔 영월 주천으로 향했죠. 700리, 지금으로 치면 약 28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영월 한반도면 광천 1리, 이곳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평창강이 굽이쳐 흐르는 작은 농촌 마을인데요. 지금은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하죠. 하늘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과 똑같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행정명도 한반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단종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천에서 출발한 단종이 광천 1리로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뱃말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기에 배를 건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뱃말이라 불렀죠. 주천의 술치에서 시작된 유백길에는 단종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지명이 생겨났습니다. 목이 말라 샘물을 마신 곳은 어음정이 됐고, 험준한 고개를 넘은 곳은 임금군자를 붙여 군등치가 됐죠. 동네 백성들이 모두 나와 울며 임금을 맞이한 곳은 울막골이라 불렀습니다. 단종이 탄 말이 가기 싫어 발버둥치다 방울을 떨어뜨린 곳은 방울제가 됐고요. 모든 지명이 단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걸으신 그 길 자체가 너무도 소중하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땅의 이름을 모두 임금님과 연관 지어 붙인 겁니다. 어음정에서 목을 축인 단종은 험준한 고갯길을 따라 군등치를 넘고 우레시를 지나 방울제까지 쉼없이 걸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광천 1리 마을로 들어섰죠. 현재 이곳엔 5가구만 생활하는 아담한 마을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어릴 적부터 임금님이 이 길로 지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1913년생이신 한 어르신 아버지도 늘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 이 마을에선 단종 이야기가 몇 세대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뱃말을 지나 북상리까지 가는 길에도 특별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마지라우라는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성황당이 있었고 마을 형상의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 나면서 산에 능선을 잘랐는데 그 형태가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지라우, 즉 말바위라고 불렀죠. 마지라우를 지나면 돌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돌과 돌탑이 유난히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엔 날그랭인데 높고 날카로운 등마루 밑이라는 뜻이죠. 옛날 명칭은 비조산이었는데 새가 날 정도로 험한 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라우, 돌텀이, 날그랭이 이 낯선 이름들을 차례로 거치며 단종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광천리를 벗어나기 전 단종 일행은 높은 고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배일치입니다. 배일치라는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배길의 마지막 날 저녁 단종이 이 고개를 넘다가 산마루에 올라서니 해가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비참한 마음으로 종묘사직에 마지막 인사를 올렸죠. 절을 배자, 날 일자를 써서 배일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지명들이 후대에 계속 붙게 된 건 고난 과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이유죠. 더욱 무거워진 마음으로 배일치를 넘은 단종은 서강이 흐르는 북상리로 들어섭니다. 며칠째 이어진 유백길에 심신이 지쳤을 어린 임금, 그 해여름은 유난히 덥고 가뭄이 심했습니다. 지친 단종과 일행이 서강에서 마주한 건 신기한 바위였습니다. 바로 선돌입니다. 강가에 우뚝 서 있는 바위인데 임금이 오는 걸 알고 돌도 일어서서 예를 갖췄다는 전설이 있죠. 배일치를 넘어 강가로 오던 단종은 작은 동산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걸 보니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옥녀봉이 됐죠. 마지막 목적지인 청령포로 향했습니다. 영월에 들어서고도 43km를 더 걸어야 했습니다. 창덕궁을 떠난 지 7일 만에 도착한 유배지 청령포입니다. 지금도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섬 아닌 섬입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험준한
절벽이 솟아있어 나루베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죠.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50호로 지정된 이곳에서 단종은 이 개월을 보냈습니다. 솔숲에 둘러싸인 단종어소, 단종이 머물렀던 처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만 16세 어린 임금의 외로움과 비통함이 서려있는 곳이죠. 청룡포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일대에서 어디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 산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름이 도산, 칼도자입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이니 갈 수도 없죠. 가만히 둬도 어디로 가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유배지였던 거죠. 실록에는 세조가 청룡포에 우물이 없다고 하니 빨리 팔아 제철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봉양하라고 명령한 기록이 나옵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또 예우하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외롭고 비통한 마음을 달래려 단종이 자주 거닐었다는 솔숲에 특별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관음송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소나무에는 애틋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이 청룡포에 도착했을 때 울창한 솔숲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소나무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외롭게 서 있는 게 꼭 나와가구나. 그 소나무는 뿌리는 하나인데 두 개의 나무처럼 나뉘어 있었죠. 조선 왕조의 한 뿌리에서 났으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단종과 수양대군의 모습 같았습니다. 단종은 두 줄기 사이에 앉아 한양을 향해 바라봤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북받쳤습니다. 작은 눈망울이 석양에 비치더니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죠. 소나무는 묵묵히 단종의 눈물에 젖었습니다.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무겁게 차오를 때면 단종은 이 소나무를 찾아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이 호시탐탐 노리던 왕좌보다 작은 소나무가 편안했고 호의를 가장한 감시하는 신하들보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소나무의 곁이 더 믿음직했던 거죠. 청룡포에 머문 지 2달쯤 된 어느 날 밤 누군가 단종을 깨웠죠. 전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결국 청룡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나루베에서 바라본 소나무는 떠나는 단종을 배웅해주는 듯 했습니다. 단종을 떠나보내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부터인가 소나무가 검게 물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임진왜란이 닥쳤습니다. 그 후 또다시 소나무가 검게 물들자 이번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이렇게 소나무는 검은 빛으로 나라에 큰일이 있을 걸 예견했습니다. 어쩌면 조선을 애통히 여긴 단종의 눈물이 스며든 탓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관음송, 단종의 울음을 보고 들었다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30m의 큰 소나무가 됐지만 관음송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청룡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읍내에 있는 관풍헌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월 관아의 객사였던 이곳이 단종의 마지막 발걸음이 머문 곳입니다.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사약이 집행됐죠. 어린 단종은 사약을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한 궁녀가 차마 견디지 못해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숙종실록에는 이 궁녀가 단종을 죽이고 관풍헌문을 나오자마자 코, 입 등 9구멍에서 붉은 피를 토하고 즉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단종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녀들은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충신들도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죠. 관풍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물 제2186호 창절사가 있습니다. 사육신과 어몽도, 김시습 등 단종을 따른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본래 장릉안에 있었는데 숙종 때 자리를 옮겼죠. 단종의 걸음마다 지명을 만들고 그 지명에 말하지 못한 역사를 담아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짜 충신들일 겁니다. 조선왕조 600년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700리를 걸어온 어린 임금의 마지막을 함께한 고장 영월입니다. 567년이 지난 지금도 단종의 눈물을 잊지 않고 그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어린 나이에 희생된 비운의 왕 단종의 일생은 정치의 비정함, 권력 다툼의 허망함과 함께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끝나지 않은 단종의 걸음, 그 길 위에는 아직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